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12과 차례죠. 12과니까 12장 한국 희곡과 한자 한문이라고 나오는데 232쪽이에요. 232쪽을 펴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중국어로 쭝페 하울러마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뜻인데 보세요. 그 희곡이라고 나오는 첫 번째 희곡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희곡할 때 이 희자가 무슨 희자냐면 논다. 영어로 플레이라고 하죠. 플레이. 놀 희자고요.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원래는 구불곡자예요. 원래는 이게 구불곡자인데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랄까 어떤 작품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구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는 작품 이런 뜻이 아니라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공연하는 작품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희곡 공연하는 작품 이런 뜻인데 보세요. 자, 희곡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무대 위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인물의 대립이나 갈등을 포함한 이야기를 대화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희곡이라는 건 지문이라는 게 지문이 있어요. 희곡이 지문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희곡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이라는 말이에요. 갈등이란 말 있죠. 거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갈등이란 말을 영어로 conflict란 말 쓰는데 여러분 갈등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서로 막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게 갈등이잖아요. 갈등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거 뜻 아셔야 되는데 갈등은요 알려드릴게요.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이에요. 저도 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부회장님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 칡나무와 등나무가 뭐냐면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칡나무는 막 왼쪽으로 가. 예를 들어 나무가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막 가. 그러면 서로 조화가 돼야 안 돼. 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서로 그러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오늘 하나 배우셨죠? 네. 갈등.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롯데 스크류처럼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게 희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희는 그냥 좀 있다가 보고 되는데 하여튼 희곡이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연극이에요. 2번 연극은요 연자가 펼연자예요. 편다. 펼친다 이거죠. 편다는 게 펼친다. 그 다음에 이 극자는 뭐 극이죠. 말 그대로 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극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이게 그 극이라고 하는 글자도 그 뭡니까 여러 동물들의 형상을 하면서 여기 보면 그 호랑이 호자도 있고요. 뭐 돼지 뭐 이런 형상도 있고 돼지 시자도 있고 그다음에 칼도자도 있고 뭐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연극이라는 게 어떤 동물의 탈을 쓰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배우려면 4학년 올라가면 한국 희곡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또 희곡에 대해서 엄청 배워요. 근데 기본적인 뜻은 연극은 동물의 탈을 쓰고 공연했대요. 거기서 나왔대요. 어쨌든 배우와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등이 극작가가 쓴 희곡을 중심으로 펼치는 종합적인 예술 활동이 다 써놨죠. 그걸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배우. 영어로 액터라고 하잖아요. 액터. 여러분, 자 연극의 3요소가 뭐죠? 배우. 시나리오가 있어요? 무대. 무대가 있어요. 그렇죠. 배우가 있어요. 관객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또 이 중에 하나 제가 또 질문. 이 중에서 하나만 딱 있어야 돼. 뭐가 여기서 하나만 있어야 돼. 배우는. 그렇죠. 공부가 오셔도 되겠는데 배우의 배우. 무대 없으면 어때? 관객 없으면 어때? 배우죠. 그렇죠. 이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대사만 알려주세요. Light for the walking shadow of poor play. 저는 이 노래 이 대사가 너무나 멋있는 말인데 보세요.
이때 벗은 그러나가 단지.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섀도우는 알죠? 걸어다니는 그림자. 이걸 가난한 영국 배우라고 안 돼요. 서투른 영국 배우. 서투른 영국 배우. 멋지지 않아요?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여러분도 막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뭐 환상을 쫓아서 가죠. 뭐 어떨 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막 로또 복권을 쫓아서 가든가 뭐 코인을 쫓아서 가든가 환상을 쫓아가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라. 이거 우리는 서투른 영국배요.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삶이 나는 한 100% 만족한다 손 들었거든. 100%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아, 내 그때 강남 개포동에 땅을 좀 사놓을 걸.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 서투른 영국배우예요. 맞죠? Life's but a walking shadow of a play. 이게 이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한 말이에요. 멋지죠? 인생이란 단지 걸어다니는 그림자 서툰 영국. 그래서 하여튼 이 곡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극장이죠. 네. 극장. 그러니까 우리 극장이에요. 모방적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 연극을 보러 다 대학로라든가 뭐 명동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방적 행동을 통해 보여주려는 배우의 행위, 모방적 행동을 의미 깊게 지켜보는 관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써보세요. 배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는 연극을 해요. 맞죠? 연극에 공연을 하겠죠. 공연을. 그럼 관객은 뭐냐? 그 공연을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관람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니까. 관객은 연극 관람. 이렇게 써보세요. 배우는 연극을 공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관객으로 가면 관람하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환경극을 봐. 환경극은 뭐냐면 기존의 극장이 극장, 건물이 아닌 방, 차고, 자동차 창고, 다락 여러 가지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어. 그걸 환경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당놀이 같은 거 마당 그 판이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예를 들어 내가 다락방에서 공연할 수 있고 뭐 어떤 뭐랄까요? 뭐 폐차 있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차고에 그런 걸 환경극이라고 하는 거.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 공간이 특수한 공간에서 그 공연하는 그 연극을 뭐라고 한다고요? 환경극. 이거 여러분 나중에 4학년 올라가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 자세히 배워요. 지금 1학년이니까 아 환경극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배우예요. 배우. 맞죠? 배우. 그래서 극작가가 쓴 뭡니까? 희곡을 중심으로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모방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배우는 가면을 쓰죠. 맞나요? 가면이 제가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전에?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 누가 이야기했어요? 심리학자? 융이 이야기했어요. 융의 페르소나. 다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있죠.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다 내가 착한 사람인데 악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페르소나입니다. 그래서 배우예요, 배우. 무슨 남자 배우가 액터, 여자 배우 액트리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객이 관객. 골관자, 손님 객자. 맞죠? 그 무대 그런 그 배우의 공연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은 쉽게 말하면 뭐 영어로 써보세요. 이 정도 영어는 알죠? 워처. 관객을 뭐라고 하냐? 워처. 지켜보는 사람. 워치, 여러분 워치하고 C의 차이점은 C는 그냥 보는 거고요. 워치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워치는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고 C는 그냥 보는 사람입니다. 워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폐쇄 희곡과 개방 희곡이에요. 자, 이제 이걸 여러분 4학년 올라가면 이거 하나 폐쇄 희곡 하나 가지고 한 너댓 장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그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갈수록 재밌어져요. 네, 진짜. 그래서 이 폐쇄 희곡은 뭐냐면 이 연속적인 시간 구성 폐쇄적인 내부. 그러니까 인물의 결정을 할 때 내용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고 하나로 직결돼. 이해 가세요? 이런 걸 우리가 폐쇄 희곡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하나로 직결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폐쇄 희곡이라고 하고요. 개방 희곡은 뭐냐면 내용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폐쇄 희곡은 써보세요. 수렴이에요. 수렴과 발산을. 수렴이고 개방 희곡은 뭐라고 그래요? 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렴 발산은 들어봤죠? 개방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자, 폐쇄 희곡 뭐라고요? 수렴하는 거예요. 개방 희곡은 퍼지는 거니까 발산. 한 곳에 모이냐 퍼지느냐. 그래서 연속적인 시간 구성 여기서 보면 엄격한 상반론에 입각한 인물로 절정을 향해 나가는 희곡이고요.
예,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개방기구는 뭡니까? 다양한 시공간에서 개방기구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이라 데다 동그라미 쳐놓은 다양한이란 말이 포인트예요. 개방기구는 다양한 신공간 속에서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가 여기 사파가 다른 말을 뭔지 아세요? 에피소드. 여기 사파란 말 모르겠는데 에피소드 들어갔죠? 이게 사파예요. 에피소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영어를 알면 되게 유리해요. 진짜로. 왜냐면 막 공부하다 보면 이제 영어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영문학 박사를 갖고 공부가 오니까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공부하기가. 어쨌든 그런 의미 에피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파라는 건 일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파는 말이 어렵죠. 일화. 어떤 일화를 가지고 전개되어서 그 다음에 통일성과 완결성이 여기 해체 동그라미 적으세요. 자 보세요. 이걸 암결려고 마시고 이해하세요. 개방기곡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발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산이면 이게 해체가 돼야 안 돼요. 퍼져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개방은 퍼져나가는 거니까 해체되는 거고 이 폐쇄라는 것은 그게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 그러면 이 집약기곡과 확산기곡도 같은 말이에요. 집약기곡에다 가로에 붙여보세요. 수렴이라고 써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집약기곡 뭐라고요? 수렴. 그러면 그 밑에 확산기곡은 뭐 있어요? 발산. 그럼 보세요. 집약돼 있다는 말은 들어봤죠? 집약됐다. 네. 집약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을 집약적인 시공간과 압축되는 사건 안에서 묘사하는 거고요. 확산이고 발산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행동을 광범위한 시공간에서 다수의 사건 안에서 묘사해. 그러니까 널리 퍼진다. 자,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주동 인물. 자, 그게 전체 구조상 중심부에 있으며 여기 중심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중심부. 극중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책임. 그래서 이 주동 인물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는 영어를 알아주세요. 메인 캐릭터라고 합니다. 메인 캐릭터. 주동인물 뭐라고 한다고? 메인 캐릭터. 메인이 되는 캐릭터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반동 인물이에요. 이 반자는 무슨 반자냐면 되돌릴 반자예요. 되돌려버린다. 또는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동 인물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주동 인물이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 장애물로 표현된 인물로 극적 구조의 선명함과 힘을 더해주는 것. 이게 반동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동 인물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든 드라마를 보든 주동 인물 있으면 그 사람과 항상 반대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야 재밌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착한 사람만 나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설자. 작가를 대신해서 전체에 관여해서 대화와 행동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물. 이게 해설자는 뭐냐면 희곡을 보면 뭐 막이 올리면 막이 오르면 뭐 주인공은 의자에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 그럼 해설자가 설명하는 거죠. 그 말이 이해 가세요? 희곡을 보면 그런 게 나온다면 그런 거를 해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설명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대 뭡니까? 대사의 대사. 무대 대자예요. 대사. 그래서 희곡 텍스트 중 무대 위에서 주고받는 말. 대사는 많이 들어봤고. 지문이에요. 지문. 이건 뭐예요? 등장, 퇴장, 표정, 행동, 분위기를 지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숨이 가쁜 채로 가로해 놓고 열심히 말한다. 그러면 그런 게 지문인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독백이죠. 혼잣말. 여기 막 길게 써놨는데 혼잣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독백, 혼잣말. 그럼 밑에 있는 거 뭐죠? 17번. 방백이죠. 제가 여러분 또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그러면 이 백자는 독백이나 방백에 이 백자는 무슨 백자예요? 흰백. 흰백은 제가 질문 안 하죠. 이때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주인백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주인백. 그럼 주인이 희다는 거예요. 주인이 알린다는 뜻이죠.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백과 방백에 이런 걸 많이 배우죠. 이 흰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알린다. 방백은 뭐예요? 방은 곁방자예요. 곁 알죠? 곁에서 알린다. 그래서 방백이. 그러니까 방백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말을 하는데 되게 잘난 척하고 있네 하고 속으로 중얼거려. 근데 우리는 들리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앞 사람에게 막 말을 해. 앞 사람 안 들리는데 우리는 들리잖아. 그런 게 방백인 거예요.
되게 잘났어 정말 이게 말 안 했는데 우린 들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방백. 뒷담화 까는 거. 그렇죠. 뒷담화 할 수도 있고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그 뒷담화만 할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 나는 이렇게 이 사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괜찮았어.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방백. 근데 여기는 막 길게 써놨는데 이걸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부는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혼잣말. 이거 봐요.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상정하지 않고 혼자서 동그라미 쳐봐요. 혼잣말.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오면 독백이라고. 쉽지 않아요? 이거 다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방백 여기 나왔잖아. 이건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다른 인물에게 들리지 않는다. 여기 동그라미 쳐요. 다른 인물에게 들리지 않는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게 방백. 자, 그 다음 비구어적 언어. 이게 뭐냐면 배우의 몸짓 의사, 무대 의상 이런 건 외 표현 수단 비구애적 언어.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구어적 언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버벌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논버벌 퍼포먼스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쓰면 알 것 같은데. 난타예요, 난타. 여러분 난타를 보면 저도 난타를 예전에 봤는데 그 외국인이 봐도 못 알아듣나요? 난타 보면 2시간 동안 맨날 도마 위에서 뭘 두들고 뭐 이거 끝나버려요. 맞죠? 난타 안 보셨어요? 맞아요. 봤어요. 막 공연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와서 다 본다니까. 그러니까 논버벌 퍼포먼스가 말로 하지 않는 공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구어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좀 더 난타하면 이해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만 이야기를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논버벌 퍼포먼스라고 유식한 말.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는 여기 보세요. 몸짓, 의상, 소품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미지, 몸짓, 조명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논버벌 퍼포먼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검열. 네, 검열. 우리 검열한다고 하잖아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문학, 연극, 영화 등 넘겨보세요. 예술 분야를 강제적으로 검사하고 통제하는 검열하는 것. 이 검열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 소설론에 보면 강경의 소금이 나오나요? 네. 네. 이 강경의 소금이 대표적인 검열 작품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헌정 소설로 강의할 거예요. 강경의 소금이 대표적인 검열 작품이에요. 강경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조금 이제 소설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서 공부를 이렇게 오만 개 다 나와. 소금이 왜 소금인지 아세요? 소가 귀하죠. 금이 귀하죠. 진짜로 그거 합성어예요. 소하고 금의 합성. 그래서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뭔지 알아? 소금, 황금, 지금. 맞죠? 소금, 황금,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딱 그러더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가 뭔지 알아? 현금, 지금, 입금. 그게 더 중요해. 현금, 지금, 입금이 중요하지. 황금 있으면 뭐하고, 소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래서, 검열 이야기하다 말하는데, 그래서 이 강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게 강경애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그 작품들이 강경애도 되게 체험문학을 많이 해요. 체험문학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남성 중심적인 문학이 왜 그러냐면 이 작품들을 보면 최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 탈출기. 최서의 탈출기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본 작품이에요. 근데 최서에는 체험문학이라고 해요. 이 작품이. 최서에는. 근데 강경의 소금을 읽어봐도 되게 체험 문학이거든요. 근데 강경의 작품은 체험 문학이란 말을 쓸까 안 쓸까요? 안 써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남성 중심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써요. 강경의 작품은. 어쨌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비극. 비극은 숭고한 인물이 자발적 의지로 특정한 대상과 싸우다가 끝내 패배하거나 죽어요. 여기 패배하러만 나왔는데 죽는 경우가 많아요. 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있죠. 네. 햄릿, 오델로, 맥베스, 리어왕 전부 다 죽어요. 맞죠? 다 죽어요, 다. 이 비극은 자, 그래서 이 비극은요 이렇게 그려요.
자, 주인공이 갑자기 그 나락으로, 이게 나락이라고 써봐요. 나락으로 떨어져. 그래서 나락으로만 떨어지면 비극이 아니에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뭘 해야 될까요? 레커그니션을 해요. 레커그니션. 레커그니션이 우리말 뭔지 아세요? 인식이 인식.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인식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식을 세 글자. 몰라요? 깨달음. 여러분 깨하고 설탕 합쳐지면 뭐예요? 깨소금이 깨설탕 아니 깨소금인데 깨달음 깨달음. 아니 깨하고 설탕이 합해서 깨소금이 되나? 설탕이 달잖아요. 깨달음. 그래서 주인공이 그 어떤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뭘 해야 되냐? 이 레코그니션이 나와야 돼. 주인공이 나락으로만 떨어진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꼭 알아두세요.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 리오 왕에서도 이 리오 왕이 딸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에게 땅을 반씩 나눠줘요. 셋째 딸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나는 지금 더 이상도 지금 이하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열 노래처럼 사랑한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 읽어보셨죠? 근데 첫째 딸, 둘째 딸은 막 아양을 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그 사랑을 받으니까 반씩 줘. 나중에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 땅 받고 나 재산 받으면 잘해줘요? 자식들이? 안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광야로 쫓겨나요. 리오가. 그때 깨닫는 거. 하여튼 뭐 그 이야기하려면 1시간도 더 해야 돼. 그래서 비극이라는 게 그렇다. 그 다음에 희극이죠. 희극은 웃기는 거예요. 특히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그 한여름밤의 꿈 같은 거 이게 대표적인 희극이거든요. 한여름밤의 꿈 그런 것들 바람직한 2, 3세기를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방해가 된 요소를 여기 웃음에다 동그라미 써요. 웃음. 희극은 당연히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희극 비극이 있는데 희비극이라는 것도 있어요. 희비극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희비극이 희비극. 로미오와 줄리엣 희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앞부분 되게 멋지죠. 막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15살짜리 애들이 막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막 줄리엣이 있는 그 캐플리 정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이야기 했죠. How did you overpulch this wall?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는다. 막 이렇게 줄리엣이 해요. 그러니까 로미오가 I overpulch this wall with love's light wings.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멋지죠. 근데 나중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 로미오도 죽고 줄리엣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극이라고 나왔죠. 소극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희극과 자 보세요. 희극과 소극은 뭐가 다르냐? 둘 다 웃기는 건데, 둘 다 웃기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소극은 좀 과장되게 웃겨. 그게 차이점이에요. 여기 보면 소극을 보세요. 과장된다는 말 나왔죠. 우스꽝스럽다고 나왔죠. 바보스러운 행동 양식을 통해 웃음을 전하려고 하는 희극, 연극. 이게 소극입니다. 아시겠어요? 되게 그러니까 어릿광대들이 나오는 이걸 영어로 이제 팔스라고 해요. 소극. 웃을 소자고. 채플린 같은 거요? 찰리 채플린? 뭐 그렇죠. 아, 잘 말씀하셨어요.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게 소극에 들어가요. 어릿광대처럼 하면서 막 과장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 모던 타임스 같은 거. 코미디도 그렇죠. 약간 코미디인데 되게 과장된 그냥 코미디는 희극인데 코미디 중에서 되게 막 과장된 코미디들을 하는 거 그런 걸 소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현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서사극이라고 나왔죠. 서사극.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가 주장한 연극 형태로 플롯이 아니라 서사를 통해서 관객이 진실을 뭔 소리냐?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 설명 여러분 보세요. 이 문학 공부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하고 여러분 플롯하고 이 차이를 이야기. 이 스토리가 서사예요. 자, 이 차이 좀 이야기해 보세요. 스토리와 플롯은 뭐가 달라요? 그럼 모르겠죠. 뭐 글자가 달라요. 왕이 죽었다. 써보세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게 스토리예요. 그냥 쭉 왕이 죽고 그냥 죽었어. 스토리야. 근데 플롯은 뭐냐? 인과관계다. 인과관계 뭔지 알죠?
왕이 죽었다. 자, 그 슬픔으로 인하여 왕비가 죽었다. 이게 플롯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왕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어. 그러면 막 아내가 너무나 서글퍼가지고 이 세상 못 살 것 같아. 죽을 수 있죠. 뭐 요즘 뭐 죽고 나면 뭐 풀이 자라기 전에 딴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왕이 죽었는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왕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돼야 돼요. 말이 어렵지 않죠? 이런 것을 우리가 플롯이라고 합니다. 스토리와 플롯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이 지금 서사극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플롯이란 것은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원래 플롯이란 말이 여러분 땅 한떼기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구성이라고 나왔지만 원래 뜻은 땅 한떼기란 말 들어봤죠. 네. 한마디기 뭐 그런 정도를 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이제 그것이 나중에 구성이라는 뜻으로 바뀌었고 인과관계. 자, 그다음 부조리극은 뭐냐면 혼돈과 모순 공허함으로 가득 찬 우주 속에서 논리와 질서 확실 상실한 채 나왔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작품. 여러분 이거 읽으신 분은 좀 대단하신데 제가 여기 시집에도 썼지만 고도를 기다리는 사무엘까지 아시네. 똑똑하신데 사무엘 베켓 노벨 문학상 작품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이게 웨이팅 포 고도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저는 이 대학교 때 이걸 읽는데요. 원서를 읽는데 와 어떤 행이 300행을 안 끊어져. 계속 이어져. 300행 막 가다가 막 해골에 테니스를 지나서 막 이렇게 나오고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 근데 인생에 대해서 되게 허무주의적이지만 여러분 이 작품은 나중에 명동극장에 넣고 연극하면 꼭 보세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 에스트라고는가 블라디미르라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삶을 이야기. 근데 고도가 오냐? 계속 안 온다고 그래. 꼬맹이가 와가지고. 그럼 고도를 못 찾고 끝나요. 그래서 고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냐? 뭐 평화냐? 뭐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해요. 고도가 도대체 누구? 고도가 높은 곳 고도가 아닌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고도 저 높은 곳 그 고도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고도가 아니라 프랑스예요. 프랑스 고도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작품 고도를 기다리면 하나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해야 돼요. 원래는 그 정도로 깊습니다. 그 정도는 넘어갈게요. 부조리한 현실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실내극이죠. 25번. 실내의 소공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답이 나왔잖아. 실내극은 실내의 소공간.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실내 아주 작은 공간을 내서 하는 거. 그거 말면 되고. 창극이죠. 노래 부를 창자거든요. 창을 기본으로 해서 음악극으로 판소리를 창극으로 하는 명창들도. 그러니까 판소리가 있잖아요. 판판의 소리. 판소리를 하나의 연극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극은 들어봤죠. 판소리. 그 다음에 표현주의극, 이념극이 나왔는데 여러분 표현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하나가 1시간짜리 이야기 설명을. 표현주의라는 걸 하는 거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 북소리.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뭡니까 이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유진 오닐의 엠퍼러 존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이 유진 오닐의 엠퍼러 존스가 이 대표적인 표현주의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예를 들어서 막 심장이 뛰어. 그걸 뭘로 하냐? 북소리를 쳐요. 북소리 치면 이 사람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막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시계 소리가 막 나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의 심정이 이렇고. 그래서 여기 봐요. 모방을 배격하는 상징주의로 흐르고 주관적이고 심정이 동시에 되게 어렵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감정을 그래서 여러분이 국문학 공부는 이게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다가 빗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더 쉽지 않아요? 제 말이? 음향효과 틀어주는. 그렇죠. 음향효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음향효과인데 그런 걸 북소리라든가 이렇게 북을 막 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탈 때
대상 뜰 때 막 두드리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긴장하잖아요. 그런 게 표현주의 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념극은 말 그대로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데올로기라고 하잖아요. 이념, 세계관. 그러니까 이념극이 나오면 여러분 포인트가 이념, 세계관 이런 말이 나오면 이념극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념, 세계관. 자, 넘겨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상업극이 상업극. 흥행을 상업적이다라는 건 흥행이잖아요. 흥행이 동그라미 쳐봐요. 흥행. 그리고 통속성, 여러분 통속성이란 말 많이 쓰는데 통속성의 뜻이 뭐예요? 통속적이다, 통속이란 말이 뭐예요? 뜻이 모르시죠? 그냥 일관되게 가는 중. 일관되게 간다고요? 통속은 뭐냐면 속세와 통한다는 뜻이에요. 속세와 통한다. 그 통속. 속세와 통한다.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해? 사랑 좋아하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남녀가 로맨스 좋아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통속극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멜로물 같은 그렇죠. 멜로물 같은 좋은 말씀했어요. 멜로드라마.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막 이야기가 돼요. 멜로물 맞아요. 멜로물.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물도 지금 왜 멜로물인지 아세요? 멜로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멜로라는 게 멜로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 남녀간의 사랑,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봐봐요. 막 사랑하는 막 음악이 엄청나게 막 다양하게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생명 다 맞춰서 어쩌고 노래 부르고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실주의. 이 사실주의인데 현실 생활을 정확하고 자세하면서 꾸밈 없이 묘사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뒤에 이제 유치 여기 보세요. 나오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잠깐 넘어가 볼게요. 244쪽 보세요. 김무진이 나오죠. 244쪽에 보면 이 김무진이라는 사람의 이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 이영여라는 혹시 읽어보셨어요? 김우진의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영여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사실주의 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동인의 감자를 들어봤어요? 네. 그 복녀 이야기잖아요. 복녀가 자 여기서 또 복녀의 복자가 이 여자겠죠. 무슨 복자일까요? 그렇죠. 복복자예요. 근데 복복자인데 복이 있는 여자예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예요. 복이 엄청 없는 여자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에펠레이션 이름 붙이기인데 근데 이걸 보면 복녀를 희극으로 만들고 뭐 이거 자세한 이야기하려면 긴데 이영여라는 작품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누구의 작품이요? 김우진의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 작품 대표적인 거 사실적으로 현실을 묘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넘어가서 나머지 그리고 그래서 240쪽에 이건 좀 읽어봐야 돼요. 240쪽 한자로 읽어보기 나왔죠? 거기 좀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현해탄 경랑 중에 청년 남녀의 정사 이 정도 읽을 줄 알죠? 네. 240쪽 현해탄 알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경남 아주 막 이 낭자가 물결낭자예요. 물결낭자 소용돌이 치는 물결 중에 청년 남녀가 정사 이 정사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죽었었죠. 사랑을 하다 죽었다. 이게 정사예요. 이게 이 일사자를 쓰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거 사랑에다 죽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김우진이 여러분 그 사회찬미 알아요? 사회찬미? 윤심덕 가수가 노래 참 잘 불렀죠. 윤심덕 여기 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고 현대탄수 실종. 예, 60대 정도 되실 분 아실 거예요. 노래 있어요. 사회찬미라는 노래 진짜 애절합니다. 두 사람이 이 현해탄에서 뛰어서 죽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족사했다는 설도 있고요. 자살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했는지 실족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은 자살했다는 설이 많아요. 두 사람이 현해탄에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정사예요. 껴안고 떨어져 죽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보세요. 뭐 쭉 나오는데 뭐 이것도 시간 관계상 다 못 읽는데 여기 보세요. 나머지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넷째 줄 보세요. 찾았어요? 그것은 본명이 아니요. 찾았어요? 남자는 김우진이요. 이 김우진은요 희곡의 선구자라고 써요. 희곡의 선구자. 나중에 여러분이 4학년 올라가잖아요. 김우진만 갖고 한 30장 나와요. 30장. 진짜 엄청 유명해요.
희곡의 선구자로만 알았어요. 조선족이 나오네. 네. 근데 네. 이게 동반 자살이잖아요. 네. 네. 동반 자살이 안 하고 왜 정사라고? 그러니까 좀 동반 자살인데 좋은 말씀. 법적으로는 동반 자살이 맞죠. 우리가 정사하면 그 이제 네. 배드 신생을. 아니 그러니까 꼭 정사가 그 정사를 일사자 쓰는 거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사 때 사자는 사랑하다가 죽으면 정사라고. 예, 그때 이제 일사자고 사랑하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동반 자살,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인데 동반 자살은 그냥 사랑을 안 해도 나 정말 뭐 삶이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뭐 그 어디 모텔에 가가지고 살다가 있다가 죽어버려. 그거는 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자들끼리 막 뭐 어떤 세상이 뭐 너무 힘들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동반 자살인데 이 정사는 사랑을 했는데 죽은 거잖아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섹스 중에 죽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만은 아니고 사랑을 하다 죽은 거야 하여튼 그 정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윤심덕인데 자 보세요. 유명 그러니까 남겨진 작품은 윤심덕의 돈지갑에 현금 140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몇십만 원 되려나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네. 뭐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뭐 금시계도 있었고 연락선에서 조선 사람이 정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동반 자살을 했는데 사랑해서 죽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참 대단하죠. 근데 그 뭡니까 이 김우진이라는 작가는 요약돼. 여러분 목포를 가잖아요. 목포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 들으시면 우리나라 문학관을 다 빠삭하게 하실 거예요. 목포에 가면 뭐가 있냐면 목포 문학관이 있어요. 목포 이 김우진 문학관 따로 없습니다. 목포 문학관에 4명의 그 유명한 그 작가들이 있어요. 저도 4명 다 좀 까먹었는데 4명의 작가 중에 한 명이 김우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우진 문학관 백날 찾아도 안 나오고요. 목포에 가면 목포 문학관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김우진을 찾아가고 제가 2번 가가지고 제가 해설을 해드렸어요. 그 저희 학우님들 제가 예전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작품은 이제 그때 배우는 걸로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앞에를 넘어가고 여기 주제별 고사성어 되나? 요 앞에 뭐 한자 이거 문법이 있었나? 그거 안 나왔죠? 문법은 안 나오니까 저 주제 여기 문법이 있구나. 문법은 좀 이따 갈게요. 일단 주제별 고사성부터 하고요. 자, 245쪽부터 보시죠.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각주구검이란 말. 여러분 각주구검이 뭐냐면 색일각자에 대주자에 구할구자에 칼검자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보세요. 이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있는데 자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그 자리를 표시해뒀다가 나중에 그 칼을 찾는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 잘 보세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칼이 있었어. 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길을 이렇게 막 배는 가잖아요.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표시를 되는 거야. 여기서 칼 떨어뜨렸다. 근데 배는 계속 가야 안 가요? 갔죠? 딱 정박을 했어. 배가 여기 정박을 딱 했어요. 여기에서 표시를 해놨죠. 여기서 잠수를 하는 거예요. 칼을 여기서 떨어뜨렸었는데 여기서 배를 멈추고 그 칼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표시만 해놓고 배가 정박하고 나서 밑으로 들어가면 칼이 있어 없어요? 칼이 발달렸어요? 그게 각주구검이에요. 똑똑한가요? 똑똑한가요? 아주 어둔한 거지.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한자 읽어보세요. 이거 도족이라고 해요. 도족. 이거 도자, 네? 도자 정도할 때 법도자가 아니라 탁족이 탁. 이때는 이 젤 탁자예요. 젤 탁. 잰다. 여러분 발 사이즈 재는 거 있죠? 그래서 한자는 제가 이야기했잖아. 읽혀보면 안다니까. 발음을 시켜보면 이 사람의 실력이 뽀록 나는 거예요. 이걸 도족 이러면 멀었다 한자 공부. 탁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정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책에 안 나와요. 들어보세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 정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발 크기를 여러분 사이즈가 몇 사이즈? 245cm 뭐 이렇게 나오죠. 신발 크기를 이제 발 제가 적었는데 이제 그 신발 가게 갔는데 그 적어놓은 종이를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기 발 사이즈 재면 돼야 안 돼요? 그 사이즈 적은 종이를 집에다 놓고 왔으면 발 사이즈를 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띨빵해갖고 집으로 간 거예요. 내가 발 사이즈 잰 걸 못 찾으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오니까 시장은 파했겠어 안 파했겠어? 파해서 놀림거리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신발 사이즈 재놓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 융통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각주국어하고 또 뭐라고요? 여기 나온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상식으로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부지리. 어부지리는 제3자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개가 일광욕을 하는데 황새가 그 조개 살을 먹으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조개가 맞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2마리를 다 가지고 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둘이 다투는 틈을 따서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가로챈다. 여기 나옵니다. 뭐 그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주대토. 이것도 되게 재밌죠. 그루터기에서 이게 자 지킬 수 그루터기 주 기다릴 때 토끼 토자인데 자 그루터기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그루터기인 거 아세요? 밑둥 잘라버린 거. 이게 이제 송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밭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여기 그루터기 옆에 딱 있었는데 이 토끼 한 놈이 가가지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100km. 달려서 막 달려가다가 내진탕으로 죽어버려요. 이해 가요? 내진탕으로 부딪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송나라 사람이 이 사람이 밭을 갈겠어 안 갈겠어? 아 이거 웬 떡이냐?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띨빵한 토끼를 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의 놀림거리가 됐다. 여기서 나온 게 수주대토예요. 여기 나온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보면 송나라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융통성, 그 수주대토는 뭘 이야기하는지 써보세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이게 원래 한비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토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비자가. 이건 비유일 뿐이고요. 세상은 막 흘러가는데 세상은 막 KTX로 가는데 나는 새마을호를 고집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실을 잘 따라가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교각사루 바로잡을 교 뿔각 죽일 쌀 소우 새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우리나라 속담 뭐가 비슷해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소가 상관 태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써놓으세요. 그럼 이해가 쉽다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소가 상관 태운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새가 있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소가 이렇게 있어. 소가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미대 출신이 아니니까. 이 소가 있다고 쳐. 근데 이 소가 뿔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소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다가 소 한 마리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교각사루거든요. 그러니까 결점을 고치려다가 일을 그르친다는 거고. 넘겨보세요. 과유불급. 이건 많이 쓴 말 아니에요? 과유불급. 지나칠 과. 써보세요. 지나칠 과. 유는 오히려 유. 아니불. 미칠 급. 지나침은 그 다음에 이 유자는요. 오히려도 있고 써놓으세요. 같다는 뜻도 있어요. 같을 유자도 있어요. 같다. 이 고루 관계. 그러니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거와 같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게 과유불급. 너무 지나친 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거 여기 같음이라고 써놨죠? 제 말이 맞잖아요. 지나침 모자란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나침은 미치지 못.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도 안 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급이 들어가는 속담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써보세요. 여러분 이제 국문학 공부할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을 때 불황불급이라고 하죠. 불황이에요. 불황불급. 이게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내가 이 분야에 미친다는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 이 분야에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불황불급. 여러분 제가 영문학 박사인데 제가 영어 사전을 몇 권 버린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제가 3권을 버렸어요. 3권을. 막 넘기다가. 넘기다가 3권 버려봤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막 와닿더라고요. 원서를 막 한 몇십 권 읽고 막. 그러니까 미치지 않은 내가 그 분야의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에 미친다 못 미친다. 멋지죠? 불광불급. 그 다음에 아전인수. 내 논에 이 끓인 자거든요. 물 끓어든다. 내 논에 뭐 되기?
물대기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알겠죠? 나한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한다는 뜻이고 소탐 대신은 많이 들어봤죠? 네. 탐할 탐자 작은 걸 탐하면 큰 걸 잃는다. 그걸 소탐 대신 탐할 탐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 그것까지는 안 읽어도 되는데 자그 다음에 242쪽으로 넘어서 242쪽 여기 이제 한문 문법에서 사동문이 사자가 시킬 사자예요.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 사. 그래서 여기 보면 사 읽어보세요. 한자 령, 견, 교. 자, 모르면 다르세요. 사령, 견, 교. 이게 다 시킨다는 뜻이에요. 사도 시킨다. 령도 시킨다. 견도 시킨다. 교도 시킨다. 여러분 교살 뭐 이렇게 뭐 사례가 되도록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여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견도 원래는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견이라는 게 어디 파견한다. 근데 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내는 것도 시키는 거죠. 맞나요? 뭐뭐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역의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박스 읽어보세요. 박스 천재, 사아, 장백수.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천재께서 하늘의 왕께서 사 시켰다. 나에게 장 동그라미. 이때 장은 우두머리가 되다. 동사예요. 우두머리가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되게 시켰다. 백수 온갖 짐승이. 짐승 숫자거든요. 온갖 짐승에 뭐가 되게 시켰어요? 우두머리가 되게 시켰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게 봐요. 박스 밑줄만 봐봐. 사, 견, 영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가 시킨다고 그랬죠? 백성으로 하여금 시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 보세요. 영 그대들로 하여금 맞나요? 영제군 이 제자는요 여러 제자 여러 제자 그러니까 여러 그대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 뒤에 거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읽지 마세요. 시간 어느 세월에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 이렇게 나오면 아 시킨다. 그 다음에 영 나오면 뭐예요? 전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울까봐 제가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영 하여금이죠. 시킨다. 제군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견이라고 그랬죠. 견 종자. 따라오는 자에게 뭐하게 한다. 이 종자는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오는 자. 종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 나와서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차라리 있던 차라리 교화죠. 나에게 시켜라. 교화잖아요. 교화. 나에게 시켜라.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시키다라는 뜻이.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요 명 있죠. 명도 원래 명령한다는 뜻이죠. 명령한다.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사역의 뜻. 명령하는 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물 떠오라고 명령해. 그러잖아요. 그냥 물 떠와 이렇게도 안 하죠. 물 이러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도 뒤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죠?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죠. 문제 풀고 쉴게요. 247쪽. 자, 1번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1번 금방 했잖아요. 환경극 247 환경극 2번 뭐였죠? 집약기고 3번 비극 4번 실내극 5번 상업극 6번 소극 7번 배우 8번 관객 9번 표현주의극 10번 교각사.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그냥 이거 음만 읽어도 돼.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좀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공부하면 훨씬 낫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11번부터 15번을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겠죠. 창을 기본으로 해서 판소리를 창극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뭐였죠? 판소리를 창극으로 전하려고 한 명창들 노래 창극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극중인물이 주고받는 말 대사. 예, 극중인물이 주고받는 여기 나오잖아요. 대사 여기 233쪽에 14번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 돼요. 뭐 태장, 표정, 행동, 분위기를 지시하는 거 뭐였죠? 지문. 작가를 대신해서 대화, 행동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 아까 뭐였죠? 해설자로 13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고 검사해 뭐죠? 검열. 일단 넘겨보세요. 자, 19, 22만 보실게요.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배전에 자리를 표시해뒀다가 칼 차죠. 각주, 구검. 둘이 다투는 틈을 따서 엉뚱한 어부가 이익을 가로채. 어부지리. 그루터기에서 토끼를 기다려. 수주, 대토. 수주, 대토 아까 했잖아요. 한비자의 말.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과유 불급.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